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는 치아를 깨끗하게 하고 건강한 본연의 치아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치석이 많이 쌓이면 통증이 발생하고 치료 시간이 길어지므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365 치과 원장 성명찬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스케일링을 해야 건강한 잇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석이 잇몸을 부어 덮게 되면 치아가 덜 시리게 됩니다. 치석을 제거하면 부었던 잇몸이 회복되면서 내려가면서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릴 수 있지만 깨끗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면 둔감해지면서 예민한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일주일이 지나도 시린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치과에 내원해 주세요. 스케일링 후 2-3일 정도는 뜨겁고 매운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흡연 또한 피해야 합니다. 치과에서 제시한 주의사항을 잘 지키시면 일주일 정도면 잇몸이 회복됩니다. 만약 일주일이 지나도 시린 증상이 지속되거나 더 시리게 된다면 치과에 내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손상되지 않습니다. 스케일링은 유리를 세게 청소한다고 해서 유리가 깨지거나 금이 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로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케일링은 미세한 진동을 이용해서 치석을 제거합니다. 치아 표면은 매우 단단한 조직이기 때문에 손상되지 않습니다.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는 치아를 깨끗하게 하고 건강한 본연의 치아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치석이 많이 쌓이면 통증이 발생하고 치료 시간이 길어지므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잇몸이 많이 내려간 분들은 스케일링 시 시림과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을 마취를 통해 시린 증상을 완화 후 스케일링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닙니다.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치석이 쌓이면 스케일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자주 치석이 쌓이는 분들은 3개월마다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마다 한 번씩 스케일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잇몸에 피가 나고 아프신 분들은 초기에는 3개월마다 스케일링을 하시고 이후 안정이 된다면 6개월마다 스케일링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석이 쌓이면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들은 아래 앞니 안쪽에 치석이 잘 쌓이는 부위이므로 이 부위는 1년에 2번 정도 스케일링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잇몸에 피가 나고 통증이 있는 경우 초기에는 3개월마다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받고 이후 관리가 잘 되면 6개월, 1년 주기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잇몸 치료는 아픈데 꼭 하셔야 할 치료입니다. 잇몸 치료는 치과 치료 중 가장 추천하는 치료 중 하나로서 건강한 치아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한번 안 좋아진 잇몸과 뼈는 다시 좋아지기 힘듭니다. 초기에는 잇몸이 단순히 붓지만 치주염이 진행되면 잇몸 안에 있는 뼈가 손상되고 뼈가 녹아 잇몸이 내려가 치아 뿌리가 노출되어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주염이 계속 발생하면 치아가 흔들리게 되어 발치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잇몸 치료 후 마취가 끝나기 전까지 입술과 뺨을 깨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붓고 아픈 경우는 차가운 얼음찜질과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강도가 높은 운동이나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음주, 흡연, 자극적인 음식을 최소 2일에서 3일 정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잇몸 치료 후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 가능합니다. 다만 마취가 풀리는 2시간에서 3시간 동안은 약간의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경우 처방받은 약이나 진통제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잇몸 치료는 보험 진료로 모든 치과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잇몸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치료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주는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붓는 경우에 잇몸 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준 치과를 추천드립니다. 잇몸 색과 모양을 관찰해 건강한 상태인 분홍색 잇몸인지 확인합니다. 치석이나 치태가 있고 잇몸이 붉어져 있다면 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치를 할 때 피가 나거나 잇몸이 자주 붓고 아프다면 잇몸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잇몸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는 양치 후 출혈, 잇몸 붓기 등이 있으며 입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잇몸 질환이 심해지면 잇몸 안에 뼈가 녹아 치아가 점점 흔들리게 됩니다. 이 과정은 거의 통증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칫솔질 후 출혈이 있을 경우 꼭 치과에 내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칫솔질 후 출혈, 통증, 붓는다면 잇몸 질환의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붓고 아프다면 치과에 내원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시간이 없을 경우 양치질과 치간 칫솔, 치실을 더욱 꼼꼼하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과에서는 엑스레이와 치주 탐침기를 사용해서 진단합니다. 치주 탐침기를 이용해 잇몸과 치아 사이의 틈새에 기구를 넣어 잇몸 상태를 체크합니다. 치주낭 탐침기로 잇몸 상태를 체크하고 잇몸의 색, 크기, 모양, 단단함, 출혈 여부를 확인하며 방사선 사진을 통해 추가로 확인합니다. 잇몸 염증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 스케일링, 치근 활착술, 치주 소파술, 치주 수술로 나뉩니다. 잇몸 치료는 스케일링 후 여러 번 나누어 치료가 진행되며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잇몸병을 예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잇몸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칫솔질 방법은 바스법입니다. 30대 이후 잇몸 질환을 갖는 대부분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법입니다. 칫솔을 45도로 기울여 잇몸 사이에 위치시킨 후 좌우로 짧게 움직이면서 진동을 주어 치아를 닦아줍니다. 칼슘과 인이 풍부한 음식, 비타민C와 D가 풍부한 음식이 좋습니다. 그 예로 치즈, 우유, 요거트, 고기, 생선, 녹색 채소, 과일이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이물질이 제거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찌꺼기들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칫솔, 치간 칫솔, 치실로 직접 긁어줘야 합니다. 치간 칫솔, 치실을 처음에 사용하시면 피가 날 수 있지만 주기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잇몸이 더욱 건강해져서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의 양치질입니다. 어떻게 양치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많이 해결되셨을까요? 영상을 보고 잇몸 질환이 의심되거나 스케일링이 필요한 경우 전주 365 치과에 내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